요즘에 많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 어깨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도 안 좋았던 분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자연치유가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한 내용을 보면은 요즘 거의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질환들이요, 습관에 의한 생활의 어떤 불규칙한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한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병들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죠. 우선 급하니까. 받는데 또 그게 완치가 안 되고 또 재발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은 저희 요가원에 오는 케이스. 근데 저희 요가원에 오는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거의 뭐 병원에 안 가본 경험, 다 경험이 있으신 분, 다 돌고 돌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의지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용하는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죠. 잘 참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요가는 메디컬 요가라든가 일반 매트 요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호전하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어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의 의료적인 처치만으로는,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습관으로 고치기가 이제 매우 어려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 이 자연치유의 어떤 그 요가에,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의 무언가의 자각, 깨우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자연치유 요가의 어떤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즉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치유는 그래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이 수련을 하면서, 요가 수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좀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불균형한 어떤 의식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디가 밸런스가 안 맞아, 어깨가 안 좋아. 그거를 어떤 거울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수동적인 치료를 해서 어깨 밸런스 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그게 안 바뀌어요. 그거는 나의 의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실제 내가 진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의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조금 아까도 물구나무 서면서 문득 그걸 또 느꼈어요. 물구나무 쓰는데 제가 하는 가운데서 집중했던 게 뭐냐면 타다사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머리부터 어깨가 삼각형부터.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물구나무 속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복부 힘을 유지한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반이 불안정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기반 역할이 바로 머리하고 어깨까지 삼각형 구도인데, 여러분이 바닥에 닿을 때 머리하고 어깨 양쪽이 똑같이 균형감 느끼는 항상 체크하면서 물구나무 서기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잠깐 봤더니 요즘 어깨가, 오른 어깨 조금 제가 안 좋은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바닥에 닿는 느낌이 오른쪽 어깨가 왠지 좀 덜 닿는 느낌 들었어. 한쪽 왼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면서 제가 계속 오른쪽 어깨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더니 훨씬 안정감 있는 물구나무 서기를 섰다는 거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게 자각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 자각을 아사를 하면서 자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되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가 수련하신 분들은. 그냥 늘상 했던 동작이 아니라 좀 하면서 계속 나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가 그게 자각이에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균형 잡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섬세한 의식을 갖는 수련을 하고 그런 습관을 들여다보면은 자각하게 되는 거죠. 먼저 갑자기 내가 느낌이 없었던 부분을 자각하는 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섬세한 의식, 섬세하게 행동하는 거, 섬세하게 생각하는 거, 섬세하게 느끼는 거, 그게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돼야지만이 자각이 돼요. 무덤덤하거나 거친 의식 갖고 계시면 절대 자각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불균형한 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쪽 한쪽 치우쳤구나라는 거 의식이 먼저 되고, 그걸 가지고 동작이라든가 몸에 대입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 몸의 균형 상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균형감 의식을 갖고 싶어도요,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또 그러면 바른 의식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가 수련이라는 거는 의식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계속 체크하고 균형 수련 잡아주는 게 바로 요가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특히 환자들,
그 중에서 누구들? 여러 뭐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암 환자를 한 예를 든다면 암 환자를 제가 한 2013년도쯤 12년도 13년도쯤 암 환자를 제가 한 2년간 서울 가서 치료한 적이 있었어요. 대단히 열정이었죠. 안양 샘병원 자연치유센터 갔는데 여기서 안양까지 가는데 교통이 차를 끌고 가기 너무 애매하고 대중교통 타는데 3시간 걸려요. 요즘은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인데 2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논문을 쓰겠다 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기가 병원이잖아요. 병원하고 부딪혔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면 내 어떤 그 요가적인 그 치유요법이 대단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의 말은 또 뭐냐면 내 것만 가지고 도움 받았냐 이거죠. 거기는 치유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치유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것만 해서 좋아졌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접고 말았죠. 자료만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설문지 받고 거기서 이제 백혈구 치수 수치 막 체크해갖고 오고 막 이랬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자료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거기 많은 분들이 요가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죠. 심한 분들은 너무 환장암 환자분도 있었고 유방 환자 있었고 뇌 쪽 관련된 어떤 그런 질환의 환자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암 환자분들 이제 나중에 상대방 아시지만 통증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어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진통제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하고 수업하는 그날 당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어떤 치유 효과가 대단히 크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부터 좀 확신하게 됐죠. 근데 역시 그분들한테도 동작을 어려운 걸 가르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의식만 집중하는 수준을 대단히 오래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던 동작도 서서히 되게 됐고 그분들은 호흡도 짧았는데 호흡도 길어졌고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고 이완도 잘 됐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말하는 이거는 바로 섬세한 의식의 수련을 계속 반복했던 나온 결과 본인들의 몸을 자각하게 됐다는 거가 치유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관계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자연치유 요가라는 거는 본인의 의식을 집중시켜서요. 몸의 섬세한 부분을 본인의 역량만큼 섬세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한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하지도 않은데 부위를 움직이는 거는 좀 오버한 거고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의식 없는 몸짓인 거죠. 그렇게 움직여서 그 세밀한 움직임을 통해서 받은 자극들 있죠. 근육에 자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극들이 근육 속의 신경에 전달이 되겠죠. 그럼 그 신경 전달이 뇌에 또 한번 전달되죠. 그게 이제 우리 어제 수업했던 우리 선생님들 수업했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의 관계 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뇌에 섬세한 자극을 주면 뇌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 근육에 쓰이는 어떤 섬세한 느낌을 피드백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각성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보다는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상인들보다는 환자들 의식의 집중 유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작을 하는 동안 자극을 받고 그죠? 각성된 의식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가 엄청난 집중력이 동반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힘들잖아. 동작을 하는 데 아니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 유지를 집중 없이는 절대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유지하면서 또 하나 동작을 연결해 나가야 돼요. 끊어지지 않게.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근육 속의 신경의 발달은 당연히 와요. 신경 발달이 되면 신경 전달력이 되게 좋아지겠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근육을 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근육 속의 신경체계에 안정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거는 중추신경계 전달을 통해서 균형감을 주게 되죠. 특히나 우리 중추신경계 뇌에 어떤 자율신경계 시상하부 쪽, 이쪽 뇌하수체 쪽 관련된 부분에 대대 영향을 많이 주죠. 요가가. 그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안정시켜줘요. 결국 그것은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죠. 그것은 또 심신의 자연 치유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과 결국은 섬세한 균형 있는 사고와 의식을 갖게 해서 균형감을 잃고 있는 심신을 보다 빨리 자각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가 바로 이 자연치유가의 어떤 메커니즘인 거예요.
결국 자연치유가는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식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삶의 방식까지도 제시해주는 어떤 자연치유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에서 자연치유가 많이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가르칠 거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연치유가라는 거는 원래 요가라는 거가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몸을 소주로 봐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시켜서 바른 정렬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올바른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의식의 확장을 가져와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력을 되찾아주는 거가 자연치유요가의 어떤 메커니즘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했던 거는 5요소였어요. 우주를 이루는 5가지 물질이 5요소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 수, 화, 풍, 공. 제가 공과 풍의 위치를 좀 바꿨는데 그건 다시 바꾸세요. 풍공입니다. 이 원리가 그 우주를 이루는 5가지 근본 원리예요. 이거가 우리 몸에 다 있는 근본 물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가라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5가지 물질을 항상 자각하고 수련하는 거가 대단히 치유효과가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는 earth죠, 영어로는. 근데 땅, 단단한, 지태, 기반 이런 역할을 하고요. 단단하죠, 기반 역할. 그 다음에 수죠. 수는 물입니다. 부드럽죠. 열림 있고 유연함을 경험하는 거죠. 화는 불이죠.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열기, 닫아주는 거죠. 응집하는 거예요. 이제 모아줘야 또 에너지가 극대화되니까. 또 수축, 또 에너지를 모으는 거, 그거를 화성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다음에 풍입니다. 풍은 그 화성분이 흐르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죠. 순환, 흐르기, 바람, 자유로움 이런 걸 수 있고, 에어는 이제 공인데, 공이라는 건 사실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가 공이 아니에요. 비어있어요. 여기 지금 공간 비어있죠? 여러분 요가원 오면 다른 데서도 집에서 요가 하시는 거랑 여기 요가하는 거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집에서 집중 안 되시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이 좁아서 요가 못 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공간이 너무 넓은데도 거기서 집중이 안 돼.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요 대단히 협소하고 얼마 안 된 요가원이지만 저 좁은 요가원이지만 17년 된 요가원이에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랑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말 그대로 공간이긴 공간이지만 그냥 비어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요가적인 기운이 편재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요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공간의 어떤 에너지로 흡수되는 거죠. 내 몸에. 예. 그래서 공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편안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이에요. 있긴 있고 이 공간이 있다라는 데 느껴지지 않는, 너무 편안해서 그 에너지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내가 이제 완전히 그 에너지화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다 어떤 순차적으로 느끼는 수련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자연치유 요가는. 그래서 자연치유 요가의 원리, 저의 자연치유 요가의 원리는 인간의 몸 역시 우주의 5가지 공풍화수 5요소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한 정렬을 해야 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 이런 5가지 우주의 원리를 우리 몸에서 다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걸 또 경험해야 돼. 내 몸에 에너지가 스스로 생성되어서 그것이 전달되고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생명력, 그리고 활력이라고 해서 생명력을 생성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본래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연치유 요가는 몸 안에 에너지를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에너지. 원래 하타 요가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걸 각성시켜서 에너지의 바른 상승, 그리고 그걸 순환시켜서 그걸 가져와서 의식이 바르게 변화되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식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또 의식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게 자연치유 요가의 어떤 원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얼스. 이걸 이제 실제 여러분을 몸에 대입시키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걸 얘기할 건데, 얼스, 공이죠. 지죠, 지. 땅입니다. 지. 근육을 자각하고 강화시키는 게 지의 수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초보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금 이술을 하는 거예요. 근육 먼저 자각시켜야 돼. 먼저 그걸 단단하기 전에 그게 있어야 단단한지 뭔지는 알 거 아니야. 그걸 먼저 자각하고 그 다음에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거를 실제 우리 몸에 적용하려면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오른팔을 단단하게 싶어, 지혜 개념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안에 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터치해보면요. 분명히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만지면 물컹거리는 분 있죠. 분명히 뼈가 그 안에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는데 다 겉돌아 따로따로 도는 분 있어. 물컹거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하는데 근육이 툭 쳐져 있고 막 살이 늘어져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은 지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단단함이 없는 분이라고. 동작을 하긴 했어도 그분은 이 지 단계가 경험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더라도 집중시켜서 피부를 근육에 붙여라. 피부와 근육을 골격에 붙여라.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계속 집중하면 어느 순간 완벽하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피부 상태가 겉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근육에 붙이려고 노력하고 그거 붙인 상태를 골격에 붙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정상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이완하고 편안하고 부드럽지만 집중하고 단단할 때 아주 따뜻해야 돼. 그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 근데 뭐 힘을 줘도 물렁물렁, 힘을 안 줘도 더 물렁물렁. 이거는 자각된 근육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강화 개념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자각하는 과정이 바로 지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단함을 느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게감이 사라지라는 얘기 가끔 하거든요. 제가요. 무게감이 사라져요. 너무 가벼워. 여러분이 아시탄가 할 때 점핑하고 할 때 잘못하면 쿵쿵대고 막 관절 손상하는 게 왜 그래? 가벼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 지혜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점핑만 하는 거가 아시탄가의 어떤 난이도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지혜 과정이 경험돼야 돼요. 가벼움, 단단함과 가벼움. 그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줄여줘야 돼. 적용하는 예, 아까 얘기했죠. 이 단단함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직립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대부분의 다리와 하체 부분이 지의 느낌을 경험해야 되는 부위예요. 항상. 그래서 다리나 골반 등이 단단하게 바탕이 돼야 돼. 서 있다면 다리가 그 기반 역할을 해야 되고 앉아 있다면 골반이 그 기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기반이 됐을 때 자세 유지에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발바닥을 딱 지면 되고 있다. 그럼 발바닥도 역시나 균형감 있고 단단한 기반이 돼야 되겠죠. 우리 발바닥 그 기반할 때 어떤 원리로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발바닥 5개가 있다면 5개 중에서 내구탱이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 엄지, 그러니까 발가락이 있다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내구탱이가 딱 닿아야 된다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발가락에 힘을 주면요 오히려 그 닿는 내구탱이가 들떠갖고 균형을 못 잡아. 특히나 어느 쪽이 잠깐만 들뜰까요? 안쪽 끝. 발바닥의 안쪽 라인. 그래서 여기가 들떠서 자꾸만 발이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는 거야. 그럼 도대체 나는 왜 나무 자세 할 때 균형이 안 잡히지? 그 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위를 더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근육의 단단함을 통한 골격과 일체감이 있어야지만 가벼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일체감은 전체적으로 단단함을 주고 무게감을 덜 느끼게 해줘서 가벼움을 느끼게 해줘요. 그거가 바로 그거는 대단히 집중을 해야 되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의 계속된 반복이 의식의 집중을 가져와요. 자기 몸에 대한 의식의 집중, 자각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땅의 어떤 개념이고요. 워터, 물의 개념입니다. 물의 개념은 우선 물이라는 것 자체가 부드럽죠. 물은요, 뭔가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물질이에요. 걔를 감싸줘요. 단단하고 뭔가 좀 안정감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아이르베다 체질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의 요소의 특징이 안정하고 편안하고 지구력 있고 이런 거예요. 인내심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육과 골격의 강함을 유지한 채 부드럽고 여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지수화풍공의 관점이요. 따로따로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우주가 형성되는 것도요. 단계가 지 생기고 그다음에 수생 이게 아니에요. 지 생긴 그 기반으로 수가 그거 생긴 기반으로 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역시 그래요. 단단함을 경험했으면 그걸 끝이 아니고요. 그걸 경험한 상태에서의 부드러운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워터가 바로 그 근육과 골격의 강함을 유지한 채 자각한 채 부드럽고 여유 있는 의식을 가지고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온몸을 자각한 상태에서 전체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집중된 어떤 자각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러운 호흡도 해주고 집중된 의식을 근육을 쓰는 거를 어떤 파워풀한 동작을 하면서도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파워풀한 동작을 하면서도 그 안에 여유로움을 갖게 하는 이게 다 워터의 개념이에요. 수의 개념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벌써 수의 개념까지 가신 분은요 거기만큼 의식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열어주고 통찰할 수 있는 열린 의식 상태가 바로 긴장감이 없는 자각된 열린 의식입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없다는 거가 그 지혜 단계 단단함이 없냐? 단단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상태가 바로 워터의 상태예요. 적용하는 방법, 여러분이 몸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근육과 골격을 단단히 강화시켰죠. 그러면서도 가벼움을 유지했죠. 그러면서도 몸의 형태적인 어떤 단단함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에 있는 그 공간에서 좀 더 넓은, 더 큰 의식의 공간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유연성이 길러져요. 우리가 경직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유연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발끝을 잡고 나는 발끝도 못 잡았던 분이 갑자기 발끝을 잡았다. 유연해졌다는 거죠. 유연해지 그냥 늘렸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늘려갖고 어떤 그 한요가라든가 아니면은 뜨뜻한 찜질방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늘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에너지 흐름이 없어요. 하지만 자각되고 단단한 걸 유지하면서 그 안에 의식의 공간을 조금 더 넓혔을 때 단단함이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편안함의 상태가 바로 워터의 상태예요. 그게 됐을 때면 유연해집니다. 안 그러면 유연해지지 않아요. 건강하게 바르게 유연해지지 않죠. 또 힘든 균형 체위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수리아 나마스카라 하고서 딱 중간에 서서 내렸던 동작 있잖아요.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아까 이런 동작 있잖아. 아까 그냥 한 예로 내가 아까 이 동작에서 이렇게 아주 쉬운 심플한 동작 지금 이거 대단히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내린다는 건 뭐죠? 단단히 유지하면서 내려야 돼요. 흔들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거린다는 거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하게 내려가는 거. 그게 바로 단단한 얼스 상태에서와 물의 상태를 같이 합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또 어떤 거냐면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수는요, 물은요, 여유로움이에요. 편안함이에요. 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호흡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균형 체위를 파워풀하게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호흡과 여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고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워터의 상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물의 성분이 땅의 성분을 보완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너무 딱딱하고 긴장나고 경직된 거를 물이 그 사이사이 틈으로 부드럽게 유연한 의식을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치지 않게 합니다. 막 단단하게 힘만 쓰고 하게 되면 다칠 염려가 대단히 많죠. 특히 아사나 하면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이어입니다. 불의 요소인데 지금 땅과 물의 요소를 다 합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강함, 아까 했죠. 그리고 부드러움. 강함은 어떻게 보면 땅의 개념은요. 수축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워터는요. 이완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모든 원리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 강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가에서 근육이 강화되는 원리. 수축과 이완이에요. 수축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수축과 이완의 반복으로 근육이 어느 정도 강화된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한 채 집중했을 때 그리고 자극된 곳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내가 계속 에너지 발생시켜서 에너지 집중하자는 거가 이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계속 합쳐진 상태가 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이 없으면 에너지가 절대 발생이 안 돼. 그 에너지는 열이죠. 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를 통해 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은 생명력이거든요. 어느 한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고 자각할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열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위가 반드시 그 전 단계, 땅 단단함과 기반 역할과 그 안에서의 부드러움이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집중할 수 있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적용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단단함, 아까 얼스, 부드러움, 워터, 수축과 이완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절대 근육이 강화도 안 되고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된다고요. 이루면서 자각돼서 생성된 에너지를 내가 의도하는 곳에 집중시켜야 돼요. 그 에너지가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의도하는 곳에다 집중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단계 기반이 뭡니까? 집중이죠. 그래서 요가는 집중 없이는 절대 요가를 할 수가 없어. 그 집중을 시켜서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죠. 흩어진 에너지를 쫙 모아야 돼. 응집시키죠. 에너지를 그러면 극대화시키죠.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죠. 그 한 예로 우리가 합장하는 거 있죠. 아주 단순한 거죠. 여러분 합장을 이렇게 했을 때 손만 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약간 얘를 푸시해줘야 돼. 푸시해주는 건 약간 수축이죠. 얼세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떡합니까? 부드러움이 또 있어야 돼요. 너무나 힘만 빡빡빡 주는 게 아니라 그한테 부드러움을 단단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여유로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얘만 하면요. 엄청 그러니까 긴장되거든요. 이거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안에 있죠. 합장 상태와 가슴 사이에 공간 이식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단단함, 딱 합장, 이게 눌렀을 때 이 느낌만 갖고는 절대 에너지 생성 안 됩니다. 이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공간, 부드러운 여유 있음, 가슴과 이 안 테두리에 부드러운 공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숨도 더 잘 쉬어져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이게 계속 반복됐을 때 여기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죠? 수리아 나마스카라 하잖아요. 에너지를 위로 보내주고 있죠. 알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왜 선생님 저는 그때 막 손 자꾸 벌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힘으로 될까요? 손을 막 힘줘? 아니에요. 에너지로 보내는 거예요. 단단함과 그 안에 에너지가 응집된 거 합쳐져서 그걸 집중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가에서 아시타가에서 예전에 드리스티라고 하는 거 있죠. 의식이 집중. 시선 어디다 두느냐. 시선 거기다 둔다고 되나요? 그 시선을 두는 거는 에너지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에 어떤 에너지가 뭔가를 시선 손끝에 보내는 그 에너지를 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수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뭐 단단한 거 유연을 하는 거를 한 예를 드는 거고요. 또 우리가 낙타체 있죠. 우스트라사나 이런 거가요. 대단히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파이어의 그 열에 대한 어떤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 낙타체에서 여러분이 그 단단한 지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어딜 것 같나요? 우리 지도 선생님, 우리 황 선생님 어딘 것 같아요? 무릎? 다리? 네네네. 다 해당되죠. 그죠? 제가 많이 낙타체에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여지는 포인트가 어디죠? 가슴이 열림이잖아요. 가슴이 열림. 그 열림이 열렸다고 열림. 그 안에 왜 거기에 잠깐만 더 유독 눈에 띌까요? 가슴 열림이. 거기에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를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의 단단한, 지금 보시면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스트라사나 할 때 가장 뭐가 핵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단단하다.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죠. 여기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강력하게 내리 꽂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반 역할. 정확하게 흔들거리면 안 된다고. 그 상태에서 뭐죠? 얘가 대단히 단단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는 확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부드러움. 얘까지 경직되면 도대체 갈 수가 없어. 얘는 단단함의 기반으로 얘는 부드러워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기반 역할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얘가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기반 역할 못하잖아요? 얘가 후들후들 걸려요. 얘가 긴장감이 많다고. 얘가 단단해야지만 얘가 편안할 수 있다고요. 아사나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기반을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지금 뭐 우리 이렇게 단단한 상태에서 우스라사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죠. 부드럽게 넘어가죠. 이게 부드러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얘가 기반이 안정되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기반으로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만들죠. 끌어올려서 더 확장해서 우스라사나를 깊게 할 수 있죠. 여기도 확장. 이런 거가 확장이 됐을 때, 에너지가 극대화됐을 때 우리가 돌아올 때 전혀 힘들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에너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을 써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난이 동작 같은 거 할 때 절대 유연성으로만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단단함의 기반으로 부드러움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너 그렇게 딱딱하니 좀 부드러워라. 자각이 되지 않는 단단함이 없는 상태의 부드러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연한 사람과 경직되신 분의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 아세요? 경직되신 분은 우선은 너무 딱딱함만 있어요. 근데 딱딱하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자각이 되느냐? 너무만 유연한 분보다 자각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자극의 느낌이 더 정확하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분, 너무 유연한 분들은 어떻죠? 단단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단단함을 먼저 경험시킵니다. 동작을 많이 하는 걸 잠깐 제약시키죠. 그게 단단함이에요. 그걸 해야지만이 자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연함을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잠깐만 그게 문제가 된 게 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올리가 있죠. 우리 복부 우리 그 정화법 중에서 나온 나올리가 뭐냐면 우디아나 반다 쫙 수축해준 다음에 파이프 모양으로 장을 이 가운데 복직을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복부의 수축을 풀어놓잖아요. 절대 나올리 안 돼. 복부의 수축이 쫙 된 걸 유지하면서 여기를 밀어넣어야 돼.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수축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복부 복직근 앞으로 밀어내면 그걸 부드러운 밀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 어떡하죠? 그 파이프 모양에 있는 그 장을 회전시키잖아. 그 회전할 때 보세요. 잘 느껴보시면 단단함 우디아나 반다의 그 느낌의 유지한 상태여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불안정하면 절대 부드러움이 어떤 움직임이 회전이 안 된다고. 까마귀 자세 여러분이 아산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까마귀 자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까마귀 자세 하실 때 관절 좀 외우셔야 돼요. 관절의 안쪽에 이 파이어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까마귀 자세 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팔꿈치로 얘를 이렇게 약간 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면은 지금 이건 뭐죠? 미는 거가 이완이고 확장이잖아요. 이 무릎 허벅지 안쪽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밀리는데 그냥 냅둘까요? 그럼 절대 힘이 안 들어가죠. 어떡하죠? 수축돼야 되죠. 지금 먼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 원리를 한다면 여는 걸 먼저 해야 돼. 이 단단함을 유지해야 돼. 단단함을 먼저 유지해야 돼. 단단함을 유지한 상태 그걸 유지하면서 워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합쳐서 에너지를 손에 대는 거죠. 지금 이거를 손에 어떤 느낌이 이렇게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의 단단함을 기반으로 한 확장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지금 방출해서 이거를 몸을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상태 또 여기까지 또 어떤 분은 아시탄가 이런 상태도 뭐 점핑까지 해야지 뒤로 막 쫙. 얼마나 대단해. 이거를 기반을 풀어놓으면 점핑이 되겠냐고. 그럼 또 워터가 없으면 점핑이 되겠냐고. 열감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뒤로 쫙 보내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요가의 어떤 아사나 원리가 이런 원리가 대단히 많아요. 예. 지금 그거를 지금 파이어 개념을 지금 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윈드, 바람에 대한 개념 할까요? 바람은 말 그대로 흐름이에요. 바람 흐르잖아요. 바람이 정체된 거가 어떻게 바람입니까? 바람은 계속 흐르는 게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흐른다, 순환감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만들어졌다고 그걸 끝나는 게 그게 흘러야 몸에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동하는 거를 바람이라고 그러고요. 응집된 에너지를 아까 얘기했던 거 파이어까지의 에너지를 세 단계 다 유지해야 돼. 다 유지하고 집중하면서 의식과 함께 에너지를 밖으로 넓게 깊게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만들었던 에너지가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이동할까요?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던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에너지가 파워가 그대로 동일한 에너지로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걸 잃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그거 어떤 예죠? 뭐냐면 의식이 짧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죠. 우리 회원님도 그런데 우리 회원님 이제는 오른쪽 어깨에다 의식 두세요. 이제 허리 피셔야 되는데 그럼 얘 내리고 허리 핍니다. 왜 엉덩이 힘 안 줘? 엉덩이 힘 좀 허리 주저앉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의 연결선상이 끊어지신 분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지시한 거, 제가 얘기한 멘트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의식이 확장입니다. 에너지 유지죠. 에너지의 그 어깨 났던 에너지를 얘를 없애고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얘도 유지하고 얘도 유지하고 얘죠. 그럼 얘 동일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윈드의 개념은 그거예요. 이동해라? 밖으로 확장을 하는 게 뭐냐면 있던 거가 여기가 이쪽으로 이동해 여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도 거기가 계속 유지되면서 여기에 어떤 핵심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동일한 자각. 동일한 자각. 에너지가 동일한 자각을 다 동일하게 다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편중되지 않은 에너지. 예. 그게 바로 윈드의 개념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에너지 확장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이 생성되겠죠. 에너지 흐름의 중에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현상을 느끼냐면 저는 떨림이라고 얘기했어요. 파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점과 과정이 할 때 뭐 양자의학에 관련된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에너지는 진동이 없이는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요.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조금 맨 처음에는 그 진동이요 아주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진동이 되게 거치게 많이 하는 거 가끔 느끼시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가끔 경험하지만 나 옛날에 그냥 다리 들고 내리는 거 별로 크게 떨리거나 했는데 오늘 왜 유독 갑자기 떨리는 거야 막. 왜 그러지? 내가 그동안 운동을 안 했나?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수화풍공의 개념으로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죠? 내가 몸을 바르게 정렬의 원칙에 따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떨림이 계속 너무 강렬해지죠. 엄청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되다가 그 끝까지 갈까요? 안 그래요. 그게 몸에 쫙 이렇게 흡수되면서 그게 사사히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까지 가요. 그게 가장 좋은 과정이에요. 그 파동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안 좋은 지점에 우리가 말하는 불균형한 곳에 이런 거친 파동이 대단히 진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진동이라는 건요 내 몸에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현상들이에요. 예, 균형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진동을 통해서 그걸 공명이라고 그러죠. 공명이라고 그러죠. 공명현상이죠. 공명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주파수, 이 주파수가 딱 그 사이클이 딱 맞았을 때 그때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어디 프로에서 어떤 성악가가 자기의 그 샴페인잔 같은 그런 거를 자기 음성을 통해서 그걸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명이 딱 해서 어느 주파수 딱 맞을 때 그걸 딱 깨트릴 수 정도의 파워가 생긴 거거든. 에너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역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율이 다 끝나면 아주 평화롭고 고요해진다. 그게 에어의 개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아주 평온한 상태. 너무나 평온해서 우리 아살할 때 가끔 그거 느끼죠? 너무나 편안해서 그냥 있고 싶어. 더 이상 지내고 싶지 않아. 아까 우리 몇 분 선생님들 물구나무 서 계셨을 때 제가 만약에 스탑하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있고 싶은 거, 더 있고 싶은 거, 전혀 힘들지 않은 거,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 그게 바로 에어의 상태예요. 네. 공의 개념이죠. 그게 적용하는 예는 뭘까요? 이 윈드의 개념 그냥 쉽게 가슴에서 어깨 관절을 지나 손끝까지 흐르는 에너지 확장 이거를 내가 의식만 하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가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쭉 확장하세요 이러면 여기서 또 느낌이 여기까지 쫙 전달되는 느낌. 그게 바로 윈드의 개념의 어떤 경험이고요. 복부에서 다리 발끝까지 에너지 전달 이런 거 많죠. 특히 어떤 동작할 때 많이 그렇지 모든 게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파치모타산 할 때 많이 느껴요. 파치모타산 할 때, 전굴 자세 할 때
복부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다리 쪽 발끝까지 계속 전달하는 거. 이게 윈드의 개념이고요. 의식을 집중하고 동작을 마치고 나면 잠시 그 상태에 머물면서 에너지 흐름을 느낀다. 그리고 편안해진다. 이게 바로 에어의 개념이에요.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가 요가적인 궁극적인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떤 되게 환희라고도 표현을 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에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어의 개념을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에어의 개념은 에너지의 공간을 느끼는 겁니다. 에너지의 공간. 공간은 비어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 안에 에너지의 공간을, 에너지를 느끼는 거 상태가 바로 너무나 편안한 에너지 상태를 느끼는 거 바로 에어의 개념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근육과 골격 및 관절의 부드러운 의식의 공간을 느껴라.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풍의 개념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관절 부분, 근육과 골격 부분에 아주 부드러운 에너지의 공간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조직의 부드러운 의식의 확장을 해라.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조직에 내가 거기에 부드러운 의식의 확장을 해라. 이런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의식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의식을요. 그 공간이 반드시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안에 의식의 확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공간을 그냥 무조건 여기를 늘리려고만 합니다. 늘려? 여기 막 늘려? 이건 대단히 거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얘를 의도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그 안에 의식이 이 안에 공간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에너지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의식의 확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런 어떤 이걸 믿지 않은 어떤 경직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골격과 근육의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주고받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의 공간이 있어야 더욱 섬세하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안에 공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확장을 해야 여기가 늘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 공간을 의식하잖아요. 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리고 그 전에 각각의 근육과 관절, 조직들의 세밀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각돼야지만이 지금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4단계 지, 수, 화, 풍의 관계가 개념과 이런 부분이 다 충실히 수련되셔야지만이 공의 개념을 느낄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 뭐 부드럽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힘을 가하지 않아. 이건 힘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부드러운 의식, 깊은 의식을 통해서 확장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요즘에 근막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막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경락 혹시 프리머 시스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락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의원 동양 한의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경락자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침자리 뭐 이런 것들. 거기 기가 모이는 기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게 뭐죠? 우리는 나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모, 나디, 뭐 경락 거의 비슷한 어떤 개념인데 그거를 입증하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모 시스템에서 이제 거기다 염색약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아니면 어떤 집중할 때 요가 아산 할 때 그게 어떻게 흐르는지를 근데 그게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논문 발표하는데 근막에 많아요. 근막에. 이 근육에 있는 우리 가장 표피 피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단계에 근막. 그러면 근막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해서 거기에 확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요가적인 관점이죠. 이거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린다고 근막의 스트레칭. 그러니까 서양의학, 서양 과학자들은 이쪽 연구하신 분들이 그냥 근막을 스트레칭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근막을 스트레칭하는데 거기가 자각이 될까? 안 그래요. 의식을 집중해야지만 그 부위가 자각됩니다. 아산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깊은 의식을 통한 확장된 스트레칭, 근막 스트레칭 거기에 의식 두고 그걸 통해서 근육 및 관절의 부드러운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에어의 개념입니다. 즉 근막, 바깥 근육 조직이거든요. 그거의 부드러운 확장하기. 그게 의도적으로 내가 인위적인 늘리고 땡기는 그게 아니라 나의 의식을 통한 부드러운 에너지 흐름을 통한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거기에 에너지가 순환되고 우리가 기순환이 잘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4가지 단계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지수와 분공의 그 수련 개념이 다 바탕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죠. 호흡을 하면서 가벼운 관절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면서 우리 가볍게 관절 푸는 것들 많잖아.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수련 중에 뭘 것 같아? 파바무타 시리즈입니다. 파바무타가요, 너무너무 심플하지만 정말 좋은 수련이에요. 우리 관절 푸는 거 많잖아. 그냥 편안하게 발끝 당기고 이런 거죠. 이거 못하는 분 거의 없어요. 경치 때문에 다 해.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말해서 이 안에 근막에 의식 두고 편안한 공간을 만사하는 거랑 그냥 발끝 당기고, 이걸 가장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발끝 당기라고 하면 여기 움직이기 전에 벌써 발끝을 당깁니다. 발끝 당기라고 하면 여기 뒤 늘리기 전에 벌써 발가락 당깁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파바무타 시리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지금 단단함을 유지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한 상태에서 윈드의 개념, 화의 개념을 느껴서 쭉 가는 거. 발끝 당기는데 여기 먼저 보여지는 데만 먼저 행하는 게 아니라 뒤부터 연결해서 여기가 늘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와지는 거. 이게 파바무타 시리즈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무릎 끌어다니는 또 그냥 손의 힘을 거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부 수축해서 얘가 끌려오는 거. 호흡을 내쉴 때 천천히 여기 기반 단단한 기반하면서 기반 기준에서 확장, 워터의 개념으로, 그리고 화이어의 개념으로, 윈드의 개념으로 그 상태 유지하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에어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거를 너무나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은 회원들한테 알려줄 때 어렵게 알려주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쉬운 동작에 이 개념을 적용 못 시키고 어려운 동작 적용시키냐? 아니에요. 다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게 이해가 빠르겠지. 그래서 쉬운 동작 위주로만 이 개념을 정리시키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파바무타 시리즈가 지금 그런 예, 아주 적당한 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모든 내 몸의 에너지 공간을 잘 의식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걸 확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몸의 에너지 공간을 잘 의식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했을 때, 실제 호흡과 함께 해야지만 돼요. 숨을 배제하면 절대 안 돼. 왜? 호흡은 뭐죠? 에너지잖아요. 요가에서 호흡은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라고요. 말 그대로 원료라고요.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뭐가 물질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은 원료예요. 에너지라고요. 생명력.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단계가 숨을 배제하는 동작하는 의미가 없음.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호흡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요가는 숨을 배제하고 동작하는 거는 의미 없는 몸짓이에요. 하나도 에너지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의식 집중하면서 실제 내 몸 안의 공간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믿어주고 의식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을 확장할 때 마치 내가 풍선인 것처럼 상상해라. 이렇게 풍의 개념까지 다 왔어. 그 다음에 점점 확장하는 거죠. 생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앉은 키가 여기만한데 내가 점점 이렇게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된 개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요가 하게 되면 대단히 뭔가 그런 느낌 많이 안 들어요? 왜소한데, 체형은 되게 왜소한데 너 뭔가 커진 것 같아. 뭔가 좀 반듯해 보여. 뭐가 좀 달라졌어. 너 뭐 했니? 뭐 이런 뭐 키웠니? 뭐 이런.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에어의 개념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겉의 모양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닌데 그 안이 확장됐기 때문에 뭔가 더 거대해 보이고 더 뭔가 웅장해 보이고 더 위험 있어 보이고 더 뭐가 무게감 있어. 하여튼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뭔가 공간들, 에너지의 공간이 대단히 많이 그 안에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뭔가 커 보이고 되게 위험 있어 보이고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 이런 거예요. 호흡이 들어가면서 내 몸이 확장되고 내쉴 때 그 확장등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제가 방법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에어의 개념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숨을 들어 마시세요. 네, 숨을 들어 마시고 확장되죠? 내쉬어요. 합니다. 몸이. 이거는 이 개념이 아니죠. 제가 무슨 말입니까? 들어 마시고 만약에 여기가 에어의 개념이다 그러면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 절대 그게 가라앉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 또 한 번 진행할 수 있고 더 진행할 수 있고 더 확장할 수 있고 그게 확장이 계속 줄어듭니까? 아니죠. 차곡차곡 더 확장. 그리고 뭐죠? 쌓아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통합이 됐을 때 상승이 돼요. 이거는 천학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인도 가서 봤던 여러 가지 서적 중에서 오로빈도가 있어요. 오로빈도 그 사람이 요기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가 이 통합과 상승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통합과 상승. 통합이 일어나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 에너지의 어떤 축적이 일어나야지만이 그리고 그 에너지의 축적이 의도적이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고 이런 의도적이지 않은 에너지의 축적이 통합이 자연스러운 상승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 요가 스타일이 뭐죠? 계속 연결된 동작 계속 하는 거 아세요? 그 의미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어떤 요가는 딱 하고 다 풀리고 또 다 이러고 하죠. 아니 근데 저희는 하고 그 연결 또 하고 그게 또 하고 그게 뭐냐면 에너지에 계속 통합이에요. 합치는 거예요. 더 합쳐 하면 그게 극단적 상승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에어의 개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내쉴 때 한 예죠. 그냥 심플하게 표현한 거죠. 내쉴 때 그 확장됨이 줄어들지 않은 채 유지하면서 그 상태 또 다음에 호흡을 해야 돼. 들숨. 그리고 또 내쉴 때 또 확장됨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할 때 초보자분들이 원장님 숨을요 이렇게 할 때 내쉬어요? 이렇게 할 때 들이쉬나요? 그 질문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딱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 내쉬건 들이쉬건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내가 숨을 들어 마셨어. 당연히 숨이 한 상승되죠? 내쉴 때. 다운되나요? 가끔 내쉬는 숨에 언제 하냐? 그 책에 가끔 그런 책 나온 건데 내쉴 때 동작을 펼칠 때 더 깊은 확장을 원할 때 더 깊게 동작에 들어갈 때 내쉬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끊어뜨리지 말고 더 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쉬는 숨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운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기 위해서. 비우라는 얘기도 있죠. 내쉬는 건 비우는 거잖아. 비우죠? 비워야 뭔가 또 채워지잖아. 근데 비우라는 거가 요가에서 말한 비움은 완전히 다 걷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에 뭔가 정리정돈이 된 거야. 그거 다 안정감 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불안정하지 않죠? 여러분 들숨보다 날숨이 불안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우리 가끔 저기 얘기하잖아. 무릎 끌어당기는 거 할 때 가끔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들어 마시면서 무릎과 이마를 가까이 댈까요? 내쉬면서 할까요? 뭐가 틀리고 맞아? 그거 제가 저번에 말했죠. 체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를 들이쉬면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내쉬면서 갖고 왔을 때가 더 제가 뭐라 했어요? 안정감이 있다.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내쉬는 숨은 그 전 단계 에너지를 다져놓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또 한 번에 숨을 쉬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말을 몇 분이나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알아들을 거라고 좀 보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만약에 2013년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과연 많이 알아들었을까? 제가 오늘 이거 어제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와, 내가 2013년도 이걸 했구나. 근데 제가 정리가 또 바뀌었거든요. 정리정돈이 됐어요. 그랬다면 그때 들었던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들을까? 기대감으로 왔죠. 지금 우리 샵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걸 이해할 거라고 봐. 수련을 계속 하셨다면 어떤 의미인지. 예. 그래서 반드시 요가는요 통합과 상승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게 없이는 절대 확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에어의 개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